기업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가 가치가 높아질 것을 감안하고 매수와 비중을 늘리는 보유를 이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일부 개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에겐 기회다. 무슨 기회?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봐도 여러분들께서 딱 보자마자 딱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HLB 녹화해볼 겁니다. 이 HLB가 지금 유한양행한테 중요한 타이틀 한 개 뺏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낙폭이 조금 생기는 모습, 약 10%대 정도 손실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실? 하락이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HLB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께 그렇게 아쉬운 소식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HLB의 지금 하락에 대한 이유, 그리고 HLB의 비전, 그리고 방향성들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주가를 우리는 이용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놔둔 공략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건 이득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이득인지를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공략했을 때 이럴 때 이만큼 저렇게 대응하면은 그렇게 이득입니다라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면 여러분들도 누구보다 잘할 거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는 이 공략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본다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려보고요.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공략법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HLB 아직 보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매수도 좋다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단은 렉라자 유한양행한테 타이틀을 좀 뺏겼습니다. 지금 HLB가 원래는 이제 5월달에서 6월달이었죠. FDA가. 그리고 유한양행이 약 8월달 정도에 FDA 승인 예정이 있었어요. 심사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요때 FDA 유예를 한번 받게 되면서 얘 일정이 지금 9월에서 10월로 미뤄졌죠. 그리고 유한양행은 다른 이견 없이 바로 밀고 들어갔다. 근데 이것도 제가 좀 솔직히 좀 뭐라고 할까요? HLB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물론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은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쪽 주식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목적이 없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려보고 오로지 HLB 입장에서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오로지 HLB 입장에서. 자, 뭐냐면은 HLB는 지금 누구랑 병용을 맺고 있어요? 항서랑 맺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서제약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한양행은 지금 누구랑 맺고 있어요? 미국의 아주 큰 제약사 존슨앤존슨이랑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FDA는 어디 기관이에요? 미국 기관입니다. 근데 미국이랑 중국 관계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 기업이 껴있는 거,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은 껴있고,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병영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FDA에서 한번 딴지를 걸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대로, 이 존슨앤존슨과 함께 갔던 요 렉라자 같은 경우에도요, 둘 다 지금 타이틀은 항암제입니다. 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둘이 들어가는 임상 품목 항목은 다 똑같아요. 심사 항목 카테고리는 똑같다는 말이죠. 들어가서 좀 세세하게 봤을 때 두 개 약품이 다르다 정도로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큰 틀에서는 타이틀은 똑같은데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FDA 원큐에 그냥 승인 받아버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과 같이 하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HLB가 좀 반어거지로 심지어는 이 항서제약이 CRL 받았던 거 내용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니네 캄렐리주마 만드는 시설 공장이 좀 문제 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캄렐리주마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캄렐리주마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캄렐리주마를 만드는 곳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밝히고 나니까 FDA에서 다시 말 바꾸면서 멋스게 하면서 강력하게 재승인 권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이 부분 좀 살펴봤을 때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루머가 있을 게 오해의 수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이게 사실일 겁니다. 어찌됐건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좀 미뤄졌습니다. 여기 지금 9월에서 10월달 일정으로 좀 미뤄졌는데 그 사이에 유한양행이 일정대로 이 승인을 받아내버리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국내 1위 타이틀은 HLB가 쥐고 있다며. 근데 HLB가 하한가 두 번을 때려맞고 이때 대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뭐로 넘어갔다?
유한양행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주가는 한번 치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반면에 HLB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한가를 맞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사실상 원상복귀가 되었지만 하한가를 침으로써 상당수의 시총이 뭐가 됐죠? 날아갔죠. 그리고 들어온 시총이 이때 빠진 시총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한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의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가 강하다. 흐름이 그만큼 강하다. 승인 받음으로써 또 포인트를 쳐줬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가의 바닥을 다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건 시총이 계속 불어나는 형태죠. 반면에 HLB 입장에서는요, 한번 바닥을 강하게 짚어주면서 불필요한 개인들의 비중을 덜어내주는 이러한 바닥 구간을 짚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랭라자에게 1등이라는 타이틀을 뺏겨서 낙폭이 생긴다 한들 전체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HLB가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낙폭이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때의 투자를 망설이지 않는 반면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에는요, 한번 추세가 꺾이게 되면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지점을 아무도 못 찾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많이 실수를 하더라.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타입이라는 말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으면서 전 저점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HLB의 약품입니다. 리보세라닙인데요. 중요한 게요, 일단은 이 HLB는 이제 항서제약이랑 같이 하고 있고, 이 유한양행 은 존슨앤존슨이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요 차이만 좀 두고 일단 볼게요. 요거는 어차피 해외에 있는 다른 범용 약품들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보고요. HLB와 유한양행 두 가지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1등을 뺏겼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HLB의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품이냐? 그리고 유한양행의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랭라자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이죠. 폐암 분야 단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밀고 가는 타겟형이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고요. 이쪽으로 밀고 가면서 이번에 미국의 FDA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존슨앤존슨과 함께 이에 대해서 좀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긴 하지만서도 이 폐암으로 일단은 조금 더 밀고 가는 느낌이다. 이쪽에 좀 국한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리보세라닙은 어떠한 특정 분야에 뭐가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의 암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범용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범용성이 높다. 지금 이 타이틀은 FDA의 장난질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게요. HLB가 유한양행에게 조금 미뤄진 모습이 나오게 됐지만 이미 두 번째 순서로는 거의 HLB가 확실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자, 랭라자가 FDA에서 국내 첫 항암 치료제로 신약을 승인받았고, 다음은 HLB 가람 치료제 쪽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하지만 이 약품만 두고 봤을 때 둘 다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둘 다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랭라자는 폐암 쪽으로, HLB는 간암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HLB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인 범용성, 간암에서 시작했지만 폐암도 효과가 있고, 난소암에도 효과가, 담관암에도 효과가, 대장암에도, 위암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부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실제로 유럽에서부터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의약품 받았잖아요.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HLB와 이 유한양행은 맞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이 HLB만 가질 수 있는 강점, 그게 뭡니까? 범용성이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인 순서는 HLB가 미뤄졌을지언정 이로 인한 매출 구도의 차이는 HLB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라는 종목을 바라볼 때 당장 이거 타이틀을 뺏겼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HLB가 좀 미뤄졌어요. 졌어요. HLB가 1등 한다며? 기대감 깨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요, 유한양행은 단일 성장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한양행도 성장형 기업이자 완성형에 가까운 기업이지만 HLB는 아무리 봐도 성장형 기업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다? HLB만,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만 성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HLB는
계열사들, 그룹주들이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 흑자로 계속 발표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HLB 제약은 CMO, 제가 이 제약 바이오 업계의 큰 카테고리를 세 가지 말씀드렸죠. 신약 개발 기업과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CDMO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HLB는 신약으로 이런 식으로 매출을 같이 골고루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어떠한 그룹들 중에서도 이 그룹의 안정성이나 그룹 내의 사무적인 업무들을 분포해둔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HLB만큼 안전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골고루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HLB가요, 이 FDA 승인을 먼저 받고요, 이 리보세라닙이 미국 시장 내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매출이 끌어올려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요, 제 생각입니다. 저희 피셜이지만 높은 확률로 HLB와 슬라의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한 번 승인을 받은 거 2번, 3번, 4번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연달아 가야 되는데 그룹 전체가 미국에 발을 내딛는 것과 HLB와 엘레바만 발을 내딛는 것, 이 규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궁극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HLB 그룹 전체가 미국에 또 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도는 했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HLB가 넘어갔습니다. HLB 제약 넘어가고요, 테라피틱스 넘어가고요. 하나씩 넘어가게 되면 승인을 그때그때 다른 약물로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의 그룹이 돼버린다면 이 리보세라닙 하나를 이용해서 전체 그룹이 다 같이 이사를 올 수 있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청 더 유리한 구도가 생길 것이다. 이건 좀 저희 피셜입니다. 여러분들께 참고만 좀 해두시면 돼요. 이만큼 유통량이 많아지고 매출이 끌어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흐름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얘기가 괜히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룹의 성장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이 HLB 그룹과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면서 HLB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주가가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HLB의 기업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가 가치가 높아질 것을 감안하고 매수와 비중을 늘리는 보유를 이어가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 일부 개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는요, 우리에겐 기회다. 무슨 기회? 저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봐도 여러분들께서 딱 보자마자 딱 알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다. 바로 공략법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공략법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보신다면 이 HLB를 제외한 좀 더 범용적인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이 공략법이 좀 먹히는 측면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관심이 좀 있고 매매에서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략법이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올렸던 것처럼, 그때 설명을 좀 드렸던 것처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 공략법,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악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 공략법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영상 찍는 다른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저만큼 HLB에 대해서 잘 알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같은 내용을 말할지라도 그 뒤의 내용들이 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반면에 그 사람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상만 보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매매를 좀 잘못했다 손실을 봐버리면 그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략법을요, 그냥 채팅방에서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주주분들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략법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애초에 채팅방에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께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 없이 채팅방에 입장하시고 부담 없이 공략법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려보면서, 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HLB 문자 남기셔야만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100% 모두 무료로 공개하겠다.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요것만 땡겨서 보고 영상 안 보실까봐 머리를 좀 써봤고요. HLB와 함께 가져갈 만한 종목 한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에서 10월이면 아직 주가 폭발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고 그 전까지 대응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고 아무리 증시가 불안하고 아무리 업종이 안 좋아도 뚝심 있게 밀고 갈 만한 종목 한 가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로는 물린 종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좀 정리할 만한 종목이 필요해요. 라던가 아니면 단타, 단기, 스윙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놓고 매매하는 걸 좋아해요. 라던가 아니면 나는 조금 어떤 업종이 대표급 되는 종목을 잡고 싶어요. 좀 부담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홀딩해도 괜찮은 종목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릴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이거 괜찮다.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신다면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밀, 고품질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를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HLB 현재 주가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거래가 좀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이 물량이 과거 하한가 두 개 물량보다는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내려간다,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유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HLB 입장에서는 주가가 좀 낮아지는 게 좋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략법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한다 말씀드렸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HLB 문자 남기셔서 모두 공략법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